민주는 그냥 들어왔을 뿐입니다. 문을 열고 자리를 찾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등을 구부리고 있던 사람이 살짝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34살, 중견기업 팀장, 특별히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가방은 내려놓으며 수고들 하셨어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는 회의실, 커피 냄새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그 한마디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팀 막내 지우는 그날 퇴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똑같이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비슷한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비슷한 회의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을 해도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릇 큰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 쌓인 심리적 습관이 있습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실제로 밝혀낸 이름 붙일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1분만 같이 있어도 느껴지는 그릇 큰 사람들의 특징 5가지. 특히 마지막 5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5년 전 그는 회식 자리에서 침묵이 흐르면 가장 먼저 어색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가 눈살을 찌푸리면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발표 전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잘못되면 어떡하지를 100번쯤 되뇌었습니다. 신입 시절의 민준은 팀장 회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 커피를 홀짝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귀를 얼얼하게 만들었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런데 그날 옆 부서 선배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잠깐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선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그 5분 동안 가장 편안했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민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 방식이 주변 사람들의 신경계를 안심시킵니다. 그 이유를 뇌과학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내 뇌가 그대로 따라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안정되어 있으면 나도 안정됩니다. 말이 오기 전에 신경계가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1시간 있으면 기가 쭉 빠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가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 연구팀은 원숭이의 뇌를 관찰하다 우연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 활성화되는 뇌 신경세포가 다른 원숭이가 땅콩 집는 것을 보기만 해도 똑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기만 했는데도 뇌가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의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연구들이 인간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은 입으로 전달되기 전에 몸과 신경계를 통해 먼저 옮겨 붙습니다. 상대가 긴장하면 나도 긴장하고 상대가 차분하면 나도 차분해집니다.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뇌가 먼저 그 사람을 흉내냅니다. 잠든 아기 옆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움직임을 줄이는 것처럼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변 사람이 차분하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는 것처럼 그릇 큰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경계 자체가 주변에 지금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전염 능력은
그릇 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특징.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식 자리, 처음 만나는 자리, 어디서든 대화가 잠깐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침묵을 빨리 메우려 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꺼내거나 어색한 농담을 던지거나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침묵이 마치 자신이 뭔가 실수한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말이 많아지고 더 헛웃음이 나오고 결국 대화가 끝나고 나서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혼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릇 큰 사람들은 그 침묵 앞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이 끊겨도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붙잡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자신의 말이 정리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여유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심리학 용어로는 모호함에 대한 내성, ambiguity tolerance이라고 합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을 서두르지 않고 버티는 힘. 이 힘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 특징. 감정에 운전을 맡기지 않는다. 민주는 한때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면 얼굴이 붉어졌고 예상치 못한 질책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릇 큰 사람들도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부당한 말을 들으면 속이 끓습니다. 단 하나가 다릅니다. 감정이 자신을 운전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뇌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위험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서가 켜지면 우리 몸은 즉각 반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욱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전두엽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기 전에 터져 나옵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편도체가 반응하는 그 순간 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딱 한 박자 멈추는 것입니다. 이 한 박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열에서 쏟아낸 100마디보다 차분하게 고른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특징. 엎질러진 물 앞에서 다르게 반응한다.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거나 왜 이렇게 됐는지 반복해서 곱씹거나 이러면 안 됐는데 하며 자책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내부 통제 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합니다. 상황 탓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만 유독 차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해결될 것 같다는 신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 태도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네 번째 특징.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민준의 팀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신입이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들고 민준 앞에 섰을 때 그 신입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료에 오류가 2군데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사는 이 순간에 오류를 먼저 짚습니다. 어떤 상사는 그 오류를 팀원들 앞에서 지적합니다. 민준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흐름 잘 잡았네요. 이 부분 하나만 같이 다시 보죠. 신입의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은근히 내가 더 안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상대 말을 끊고 자기 의견부터 꺼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묘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기분, 뭔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짜로 듣습니다. 대답을 준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려고 듣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내가 뭔가 제대로 말한 것 같은 기분, 존중받은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심리적 안정감은 개인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릇 큰 사람 한 명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공간 전체의 온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괜찮아지는 느낌을 준 사람이,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의 답이 5번째 특징 안에 있습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릇 큰 사람, 아우라 있는 사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흔들리지 않으며 약한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진짜 끌림을 주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자 브레메 브라운은 20년에 걸쳐 수천 명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취약성의 역설, The Paradox of Vulnerability 이라고 합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더 큰 신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완벽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조심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긴장감도 생깁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모른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아는 척했던 순간,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 실수를 인정하기 너무 부끄러워 다른 이유를 댔던 순간. 그런데 그릇 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가깝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취약성의 역설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아우라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결핍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았다고 달라질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심리기술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욱하는 순간 478 호흡법.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켜 욱하는 반응이 올라오는 걸 잠깐 붙잡아주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된 방법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을 꺼내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한 번이 앞서 말씀드린 한 박자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언어 바꾸기.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언어들은 모두 이미 지나간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대신 이 한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한 문장이 뇌의 초점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줍니다. 실제로 해결 지향적 사고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문장 하나를 소리내어 말하는 5초입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말보다 먼저 들어주기. 오늘 대화에서 딱 한 번만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이 끝나면 바로 내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방금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일수록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3가지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연습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연기로 접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침묵을 버티는 연습,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연습. 이것들을 기술처럼 흉내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거울 뉴런 기억하십니까? 상배의 신경계가 내 상태를 그대로 느낍니다.
차분한 척 하는 사람과 진짜로 차분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의 뇌는 말 한마디 듣기 전에 감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신호가 신뢰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5,593%에 달합니다. 두 번째 경고. 취약성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에도 경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깊은 상처를 쏟아내는 것은 취약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 없는 노출이며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취약성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이루면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짐이 됩니다. 세 번째 경고. 그릇이 커지는 것과 자기 희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배려하고 침묵을 견디고 먼저 들어주는 습관. 이것들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경계도 분명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것을 욱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차분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릇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진입니다. 실제로 타인지향적 행동을 과도하게 유지한 사람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심리적 소진과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히 세우면서 타인을 담는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민조는 오늘도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커피 냄새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으로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공기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를 찾고 조용히 앉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소리가 한 톤 낮아지고 구부리고 있던 등이 살짝 펴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릇은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침묵을 한번 버텨보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멈춰보고 엎질러진 물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때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1분만 같이 있어도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라는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에서 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아직 꺼내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실천해볼 기술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중 어떤 것을 먼저 해보실 건가요? 그 댓글 하나가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